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자기 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자기 주식은 631페이지에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632페이지에는 예제 2번을 먼저 보시고 좀 적어놓은 다음에 할게요. 632페이지에 예제 2번 자료 보시고요. 거기 자료 보니까요. 보통 주자본금이 100만 원 있는데 하나만 물어보면은 그 발행 주식수가 몇 주일까요? 발행 주식수 200주겠죠, 200주. 왜 그런지 알죠? 그럼 한 주당 주발촌 얼마예요? 한 주당 주발촌은 2,500. 뭐 그렇게 되게 나눠보시면 이익잉여금 있고, 다음 페이지 자료 보니까 2월 10일 날 4주 샀대요. 그 분계 먼저 할게요. 여기다가 현금이 얼마 나갔냐면은 곱해보니까 28,800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차변에 28,800원 맞고 일단 뭐 적을까 고민인데 몇 가지 정리 좀 할게요. 만약에 이때 현금 주고 산 주식이 이게 지금 자기가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발행한 주식이다. 내가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샀다. 그럼 쓸 수 있는 계산 과목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식을 샀다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배웠죠, 우리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세 가지 다 뭐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산이다, 이런 얘기, 자산.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현금 주고 사오면 그건 자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돈 주고 산 게 지금 누가 발행한 거? 내가 발행한 거예요, 내가 발행한 주식이니까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의 고민은 그럼 얘도 자산일까가예요. 얘도 자산일까? 이게 이제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631페이지. 631페이지.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자산으로 보는 주장이 있어요. 잠깐만 읽어봐요. 자산으로 보는 주장은 자기 주식을 재발행하면 현금 유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 자기 주식도 샀다가요, 이렇게 팔면요, 뭐가 들어와? 이거 처분하면 현금 들어오잖아요. 현대자동차 주식을 샀다가 팔면 뭐가 들어와요? 돈 들어오잖아요. 현금이 들어오니까 야, 이게 미래 현금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다? 미래 효익이 있다. 미래 효익이 있으면 자산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통설이 아니에요. 밑에 읽어보시면. 네 번째 줄에 자기 주식을 미발행 주식으로 보는 견해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그건 자본을 감소시킨 걸로 봐야 되고,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요, 자기 주식은 상법에서요, 의결권이 없고요, 신주인수권도 없고요, 배당받을 권리도 없어요. 그 얘기는 상법에서 자기 주식은 뭐로 보겠다는 얘기냐면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보겠다. 발행되지 않은 미발행 주식. 그게 되게 우스운 게,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주주한테 자기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뭘 받았어요? 돈 받았잖아요. 그 돈 받은 걸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죠. 그 돈 받은 걸 다시 돌려주면서 뭘 회수하는 거예요? 주식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주식은 뭐한 거랑 똑같다? 발행하지 않은 거랑 똑같다라고 보는 게 통설이에요. 그래서 발행하지 않은 주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이거는 자산으로 보지 말고, 자산으로 안 봐요, 우리나라도. 자산으로 안 보고, 이건 어디 표시하자고 돼 있어요? 자기 주식을. 여기 표시해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자기 주식을 집어넣고요. 자기 주식은 차변 잔액이잖아요, 차변. 차변 잔액이 대변에 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감하는 거겠죠. 이렇게 차감을 하니까
자본금에는 발행한 주식으로 해서 자본금이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지만 여기서 빼니까 결국 자본에는 그만큼이 빠지는 효과가 되죠. 그렇게 표시하는 게 자기주식 회계처리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자, 그 다음에요. 자기주식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슨 법? 원가법. 그 다음에 넘겨보니까 634페이지 액면가액법. 그 다음에 넘기니까 636페이지에 기업회계 기준.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뭘까? 일단 우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원가법과 액면가액법인데 우리나라가 뭘 채택하고 있는지 알면 되는데 뭘 채택해보니까 원가법이다. 원가법. 우리나라 원가법이에요. 근데 이론적인 원가법이랑 약간 다른데 정리를 할게요. 같이 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뭘 제일 잘해야 될까요? 기업회계 기준은 제일 잘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나라 방법. 그걸 제일 잘하시고 나머지 이론적인 건요.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원가법부터 할게요. 이론적인 원가법. 그 이론적인 원가법. 거기 631페이지 첫 번째 줄 원가법에 거기다 밑줄 좀 치세요. 원가법은 자기 주식의 취득을 매각을 전제로 한 거래로 보아서 자기 주식의 취득과 매각을 연속된 단일 거래 개념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일시 보유 목적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시 보유 목적일 때.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지금. 그래서 이 원가법이라는 방법을 하는 데는 요 자기 주식을 다시 어떻게 할 거라고 본다고요? 다시 처분할 거로 본다. 처분.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어떤 금액으로 기록하자? 취득했던 원가로 기록하자. 취득 원가요. 취득 원가. 취득 원가. 요 취득 원가. 그걸로 기록하자요. 원가법이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보면 3월 14일 날 이 문제 3월 14일 3월 14일 날 한 주를 7천 얼마에? 800원에 팔았어요.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현금 7,800원. 같이 하세요, 이렇게. 그럼 대변의 자기 주식은 얼마가 돼요? 7,200원. 이렇게 없어져요. 7,200원 없어지면 600원 차이 나죠? 뭐라고 쓸까, 이거? 자기 주식 팔아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에요. 처분이익. 그럼 자기 주식 처분이익인데, 처분 차익 아닐까? 처분 차익? 그런 생각 드는데, 얘는 처분이익이에요. 왜냐고요? 몰라요. 얘는 처분 차익이래요. 아니, 처분 이익이래요, 그냥. 기준 바꿀 때도 얘는 그냥 처분 이익으로 했어요. 처분 이익인데, 처분 이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일단 손익계산서 같잖아요, 느낌이. 아, 이거 손익계산서로 가겠구나. 손익계산서로 가면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이익잉여으로 가요, 저 밑에. 근데 얘는 손익계산서로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왜?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사고 파는 거 누구랑 하는 거예요? 주주랑 하는 거죠, 주주랑. 그래서 여기 들어가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주식 팔았어요. 얼마에 또 팔았냐면은 6,500원에. 그럼 6,500원 대변에 뭐가 없어져요? 자기 주식이 없어지죠. 이렇게 자기 주식이. 얼마 없어질까요? 7,200원. 여기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처음에 취득 원가로 기록하니까 계속 자기 주식 들어가는 자리엔 뭐만 들어가요? 계속 자기 주식 들어가는 자리에는 취득 원가만 들어가죠. 그래서 얘 이름이 원가법이에요. 자기 주식을 기록하는 자리엔 계속 뭐만 나와요? 취득 원가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원가법이에요.
빼니까 얼마나 손해냐면은 700원이 손해인데, 일단은 700원이 손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뭐 쓰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반대말 쓰거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쓰는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얘도 뭐랑 똑같냐면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있었죠. 얘네가 어떻게 쓰죠 아까? 얘가 있으면 먼저 없앴죠 이렇게. 똑같이 얘도 얘가 있으면 먼저 없애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얼마 먼저 없애면 되냐면 600원 있으니까 600원. 그럼 100원 차이 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가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가면 이익잉여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이론적인 거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왜 얘가 이익잉여금이냐면 아까 그 감자 할 때랑 똑같아요. 이게 자기 주식을 우리가 사온 가격보다 싸게 팔고 있죠. 누구한테? 주주한테. 그 얘기는 그만큼 주주한테 혜택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싸게 사오고 싸게 주니까 걔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배당한 걸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잉여금을 처리하는 게 맞아요.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는 잉여금을 못 건드려요. 조금 있다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기중에는 잉여금을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쓰는 개정 과목이 필요한데 그때 나오는 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돼요. 조금 있다가. 좀 이따 보시고. 7월 15일. 이쪽에다 할까요? 7월 15일 날은 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7월 15일 날 한 주를 소각시켰다. 소각시켰다는 얘기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감자했다. 감자했어요. 감자. 그럼 자기 주식이 없어져요. 7,200원. 그 대신 차변은 뭐죠? 발행 주식이 주는 거니까 자본금 없어져야죠. 이렇게. 이건 알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감자할 때 자본금만 없애요? 주발초도 없애요? 우리 자본금만 없앤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주발초도 없애더라. 지금 이론적으로 먼저 해보고. 그럼 주발초를 없애니까 7,500원, 차이 나는 게 300원. 감자에서 뭘까요, 이거? 감자 차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기 주식 2주 증여받았대요. 얼마에? 7,000원 한 주당? 아니다, 8,000원, 8,000원짜리 공정가액으로. 그러면 자기 주식 생기죠. 원가법이라는 게 자기 주식을 취득한 원가로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 무상으로 받았을 때 뭐로 기록한다고 배웠어요? 무상으로 받았을 때 공정가액으로 한다. 배웠었죠 한번? 우리 자산수중익 잡는 거 그때 유형자산 할 때 무상으로 받으면 공정가액 기록한다고 한번 배웠잖아요. 공정가액이 이게. 공정가액 8,000원 2주 하니까 16,000원.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요거를 처분했죠. 얼마에? 7,000원. 현금 7,000원.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8,000원. 얼마 손해났냐면 1,000원. 근데 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제 없고요. 처분 손실 쓰려고 했더니 얘가 이론적으로는 이익잉여금 바로 건드리거든요. 우리나라 방법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건드리는데 좀 이따가. 아무튼 그렇고 12월 말 그 다음에 하나요. 이게 보면은 자기 주식이 여기 몇 주 샀어요. 여기 몇 주? 4주죠. 4주인데 한 주 팔고 한 주 팔고 한 주 소각시켰으니까 몇 주 남았어요? 한 주 남았고 여기서 2주 다 사왔잖아요. 그럼 요때 처분했을 때 요게 8,000원짜리 2주가 있고 7,200원짜리 한 주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때 없어지는 건 얼마짜리냐인데 여기서 뭐예요? 개별적으로 이거라고 주었죠. 그냥 이거라고.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의 원가 흐름은 일반적으로 개별법으로 나와요. 시험에. 얼마짜리다라고 주어져 이렇게.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시험에 그런 게 안 주어져 있고 선입선출로 해라 이렇게 내거든 가끔. 그럼 선입선출로 하면 이거 얼마짜리를 봐야 돼? 7,200원짜리를 봐야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시험에서 출제자가 주어진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당기순이익 생겼다. 그러면 집합손익에서 없애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죠. 얼마예요 거기? 20만 원. 이게 끝이에요. 자, 이게 원가법인데 그래서 여러분 원가법 복습하실 때 원가법은 뭐를 전제로 취득했다? 매각을 전제로. 이걸 다시 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취득한 원가로 기록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취득한 원가로 기록하니까 계속 뭡니까? 계속 취득 원가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다 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넘기시면 넘기기 전에 632페이지 예제 2번 바로 위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보니까 대차도집에 표시할 때 원가법은 어디서 뺀대요? 자본 총계에서 차감한다. 맨 끝에 보시면 자본 총계에서 차감한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634페이지 거기 자기 주식 표시되어 있는 거 보세요. 맨 밑에. 자, 얘 보세요. 몇 주 남았다고요, 얘? 여기서 여기 몇 주? 얘가 한 주 남았어, 한 주 남고. 얘가 몇 주 남았어, 얘가 한 주 남았어, 한 주. 얘가 얼마짜리? 8,000원짜리. 얘가 얼마짜리? 7,200원짜리.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15,200원. 15,200원이잖아요. 15,200원을 이렇게 빼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시고 액면가입법 보세요. 액면가입법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액면가입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자본 감소 거래로 자기주식 매각을 주식 발행 거래로 보는 이중 거래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다 할게요. 액면가입법. 똑같이 2월 10일자부터 하는데 이 액면가입법, 액면가입이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 이 액면가입법이라는 건 뭐를 전제로 샀다고 보는데 자기 주식을 뭐를 전제로 샀다? 얘는 뭐를 전제로 했지 얘가? 매각을 전제로 매각. 얘는 뭐를? 소각을 전제로 즉 감자하기 위해서 샀다고 해요. 감자. 그래서 이 액면가입법을 처음에 이해하시려면 요 취득할 때 회계 처리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는 취득할 때 감자를 전제로 했다고 보기 때문에 감자하는 거랑 똑같이 회계 처리예요. 감자하는 거랑. 그래서 잘 보세요. 같이 해볼 테니까.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저기서? 28,800원 나왔는데 얘는 이만큼 주고 뭐 했다고 보냐면 감자했다고 봐요. 제가 감자의 회계 처리할 테니까 이건 일단 적지 마세요. 감자를 했다면 자본금이 액면 금액만큼 없어질 거고 이론적으로는 감자할 때 뭐도 없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없애니까 이렇게 없애시고요. 3만 원인데 이만큼이니까 1,200원만큼 차이 나면 감자했을 때 여기 생기는 것은 감자 차익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참고하세요, 일단. 이거는 감자했다고 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때 감자했어요, 안 했어요? 감자 안 했죠?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니까 야, 요 자본금을 줄일 수가 없구나. 왜? 주식을 찢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 뭘 쓰자? 자기 주식을 쓰자. 그래서 자기 주식 들어간 자리에 액면 금액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액면가입법이에요. 얘가 액면가입법. 그리고 여기 감자 차익이 들어가는데 감자 차익은 어디 속한다 그랬죠? 자본잉여금. 근데 얘가 감자한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감자라고 쓸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인데 자기 주식 거래에서 생긴 거니까 그 이름이 자기 주식 거래에 의한 자본잉여금 이렇게 개정 과목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중급 회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긴 이름이에요. 자기 주식 거래에 의한 자본잉여금 몰라도 돼요. 그냥 자본잉여금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 그렇게 이름이 길게 나오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 개정 과목을 만들었다면 짧게 만들었겠죠. 뭐라고? 우리나라 이 개정 과목 이름이 없다니까요. 영어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만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밖에. 우리나라에 이 방법 없다니까요. 이런 개정 과목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본잉여금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뭐 이름 그렇게 뭐 길게 돼 있는데 몰라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그래서 감자한 거랑 똑같이 하는 거 이렇게 회계 처리를. 그러니까 자기 주식 들어가는 자리에 액면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름이 액면가입법인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얘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미 감자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팔았죠? 얼마에? 현금 7,800원에 팔면 얘는 이걸 재발행한 걸로 봐요. 재발행한 걸로 보니까 자기 주식을 여기다 적는데 자기 주식은 항상 어떤 금액이 적히겠어요? 액면 금액이 적히죠. 액면 금액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차 차이 나는 게 2,800원 차이 나잖아요. 발행한 걸로 보기 때문에 뭘 잡으면 된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잡아요. 얘는 이때 감자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처분하면 재발행한 걸로 본다. 재발행. 그래서 주발초 잡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현금 6,500원. 대변에 뭐가 없어져요? 자기 주식. 역시 여기 어떤 금액 들어갈까요? 액면 금액 들어가요. 역시 항상 액면 금액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름이? 액면가액법. 그러면 대차 맞추는 게 1,500원. 뭐에게?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이날은 제일 쉬워요. 뭐 했죠, 이날? 감자 했죠? 감자 하면 뭐만 하면 될까요? 자기 주식과 자본금만 상계 처리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미 뭐 했기 때문에 감자의 회계 처리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상계 처리만 하면 돼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8월 19일 날, 8월 9일 날 두 주를 증여받는데 얘는 뭐를 전제로 증여받는 거예요? 소각을 전제로 증여받으니까 감자 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자기 주식 적고 액면 금액만큼 주발초 없어요. 주발초 5,000원. 그러니까 대변의 자산 수증이익 15,00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요거랑 똑같잖아요. 요 감자할 때 액면 금액하고 주발초 없애고 이렇게. 그다음에 몇 월 며칠? 9월 10일 날 한 주 팔았죠. 자기 주식 5,000원, 현금 7,000원, 2,000원만큼 모으면 돼요. 주발초.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월 31일 회계처리는 쟤랑 똑같아요. 그냥 당기순이익성에서 좌동 이렇게 해서 쟤랑 똑같아요. 다 했고요. 어디 밑줄 치자면 6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 635페이지 대차대조표 표시하는 방법이 액면가액법에서는 자기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뭐가 주의할 사항이에요? 자본금에서 빼요. 636페이지 보시면 해답에 주주지분 나와 있는데 거기 어디서 빼요? 10,000원을. 얘가 지금 몇 주 남았어요? 몇 주 남았냐면 2주 남았는데 2주가 어떤 금액으로 돼 있죠? 액면 금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빼요? 자본금에서 빼요. 그거만 좀 기억하세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기업회계 기준. 자, 기업회계 기준 하기 전에 두 개 다시 한 번만 비교해 드릴게요. 얘는 뭐를 전제로? 매각을 전제로. 그러니까 뭐로 기록해요? 취득원가로 기록해서 이리 쭉 가는 거고요. 얘는 뭐를 전제로? 소각을 전제로. 감자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요. 액면가액으로 계속 이렇게 가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기업회계 기준 636페이지 하단에 기업회계 기준은 무슨 법이다?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원가법인데 세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637페이지에 동그라미 1, 2, 3번 뭐가 다른지 첫 번째 여기가 달라요. 그거 읽어보시면 여기인데 이론적으로는 얘 생겼다가 얘 없애고 이익잉여금인데 우린 이익잉여금 적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익잉여금 적을 수 없어서 이때는 못 적어요. 못 적으니까 임시적으로 적는 걸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에요. 그래서 요 계정 과목이 미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고 차감할까요? 가산할까요? 차감하겠죠? 차변잔액이니까. 그 다음에 637페이지 1, 2,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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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페이지 1, 2
그게 지금 한 게 동그라미 2번이네. 지금 한 게 동그라미 2번. 지금 설명드린 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여기네요. 동그라미 1번은 여기. 감자할 때. 감자할 때 우리는 뭘 안 없애요? 감자할 때 주발초를 안 없애요. 주발초를 안 없애니까 얘가 이렇게 안 되죠. 이만큼인데 이만큼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돼요. 이게 더 크죠? 그럼 이거만큼 뭘까 이름이? 감자 차손이에요, 우리나라가. 감자 차손은 뭘 봐야 돼요? 감자 차 이게 있는지 봐야 되는데 감자 차이가 없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감자 차손 적었어요. 이거 확인하세요. 거기 밑에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637페이지 하단에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거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 자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 별도의 회계 처리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증여받은 자기 주식 처분했을 때 그때 처분이익 잡도록 되어 있다. 다 밑줄 친 다음에 뭐라고 적어놓으시냐면은 거기다 금융감독원 입장이라고 적어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입장. 이게 금융감독원 입장이랑 그 한국회계연구원 입장이랑 지금 달라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지금 밑줄 친 것처럼 주장을 하고요. 한국회계연구원에서는요, 요 이론적인 회계처리처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회계연구원은 이 증여받았다면 공정가액으로 기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걸 내가지고 이거 해석 적용 사례 낸 거거든요. 얘네들이 해석 적용 사례를 내서 뭐라고 했냐면은 증여받으면 뭐 하래요? 증여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말래요. 회계 처리하지 말고 그냥 두 주 증여받았다고 비만 기록만 하래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하래요. 그게 금융감독원 입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는 게 좋아요, 지금? 일단 이게 시험 출제 가능성은 낮죠. 상충되고 있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어때요? 얘를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더 세니까. 한국회계연구원보다 얘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따라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시험은 또 얘가 출제 당국이에요. 한국회계연구원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실무하시는 분들도 얘네 따라가는 게 좋아요. 얘네가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구주를 증여받았을 때 이렇게 비만 기록해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 비만 기록하니까 아무것도 기록 안 하고 두 주 받았다.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팔았죠, 이때. 요거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현금 7,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7,000원에 팔았으니까 대변에 뭐가 생기면 될까요? 자기 주식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다 뭐예요? 다 이익이죠. 다 이익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쓰면 돼요. 얼마? 7,000원 쓰면 되는데 여기 처분 손실이 얼마 있어요? 처분 손실이 100원 있으니까 처분 손실 먼저 없애요. 여기서 하나 고민해 봐야 돼요. 뭐냐면 처분 손실을 먼저 없앨까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데 처분 손실을 먼저 없앤다는 거는 뭐냐면은 요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이 있을 때 얘네들을 발생 순서에 관계없이 단계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은 처분이익 있다가 처분이익 먼저 없애죠. 처분 손실 있다가 처분 손실 먼저 없앨 거냐 그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준에 일단은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실래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처분이익이 있으면 먼저 상계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처분 손실하도록 되어 있다. 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처분 손실이 있을 때 처분이익 발생하면 처분 손실 먼저 없앤다. 그런 얘기는 없죠, 거기. 아니요, 지금 책에 거기 이거 보면 얘 있을 때 얘 생기면 얘 먼저 없앤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보니까. 근데 얘 있을 때 얘 생기면 얘 먼저 없앤다는 표현은 없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이 요거에 대한 규정은 돼 있고요. 거꾸로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규정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653페이지. 653페이지. 거기 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거기 밑줄 쳐드릴게요. 65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발생 순서에 관계없이 주발초와 상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주식 발행 연도부터 3년 이내 기간의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잉여금 처분이다. 거기까지. 자, 여러분 여길 보시고요. 이거 적어놓은 거. 이거를 잘 정리하세요. 뭐냐면은 주발초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보니까 반대 성격이죠. 감자 차익과 감자 처분이 반대 성격이죠. 이렇게. 자기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이 반대 성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니까 이게 참 정리는 잘 돼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자본 거래를 주로 배웠거든요. 뭘 배웠냐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증자. 증자할 때 생기는 게 주발초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증자하다 보니까 얘 생기고 얘 생기잖아. 이렇게. 줄이는 게 뭐였어요? 감자. 감자할 때 생기는 게 감자차익, 감자차손이에요. 감자할 때 생기는 게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가 발행한 주식, 자기가 거래하는 거 뭐라고요? 자기 주식 거래인데 그거 하다 보니까 얘 생기고 얘 생기잖아. 이렇게. 대칭적이죠. 이렇게 대칭적.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플러스죠. 당연히.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마이너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칭적인데 일단 우리나라 기준은 얘하고 얘는 얘네들이 있을 때 얘 생기면 얘 먼저 없애도록 돼 있죠. 이렇게. 그 규정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보니까 지금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은 보니까 지금 읽어보니까 뭐라고? 우선상계해라. 우선상계하라는 얘기는 얘 있을 때 얘 생기면 얘 없애고 얘 있을 때 얘 생기면 얘 없애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 이유가 요 두 가지에 대한 규정은 현재 우리가 어디 걸 뺏겼냐면 미국 걸 뺏겼거든요. 근데 미국 거에는 얘네들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을 때 얘가 생기는 케이스가 미국엔 없어요. 얘네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생기면 얘 없앨 거냐를 거기 고민 안 하죠. 걔네들은 요거 생길 때 먼저 그냥 없애버렸죠. 그냥 잉여금 없애버렸잖아요. 잉여금. 걔네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고요. 그걸 그대로 뺏기다 보니까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해석을 내면서 요거를 서로 상기하라 그랬죠. 그 취지가 뭐냐면 자본거래에서 생긴 것들은 자본거래에서 먼저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손익거래랑 건들지 말고 일단 잉여금 쓰기 전에 일단 여기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했을 때 얘네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상기하는 게 맞다.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처분 손실이 있을 때 처분 이익이 발생하면 여기서 처분 이익 발생하면 뭐부터 없애라? 처분 손실 먼저 없애는 게 맞다. 회계 처리할 때. 그런데 규정은 아직 미비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요건 상계하라고 되어 있고요. 요건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어요. 638페이지 보시면 638페이지 보시면 주주지분 나와 있어요. 메뉴에. 메뉴 나와 있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주주지분 나와 있는 게 여기 보세요. 여기 몇 주 남았죠 지금? 몇 주? 2주 남았죠. 2주 남았는데 얘는 얼마? 7,200원. 얘는 얼마? 제로제 제로. 그러니까 얼마만 남았어요? 7,200원. 거기 보세요. 얼마라고 돼 있나? 자기 주식. 7,200원이라고 돼 있죠?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자본이용은 보세요. 자, 우리가 자본금이 끝났어요. 자본금이 끝나고 일로 넘어가는데 자본이용을 하려니까 자본이용이 이미 다 했네요. 다 했잖아요. 몇 개 빼고. 다 했기 때문에 결국 자본이용이라는 게 뭐 배우면서 다 배웠어요.
자본거래 배우면서 다 배웠잖아요, 벌써. 정리만 해요, 그래서. 뭐가 있대요? 첫 번째로. 다음 페이지. 639페이지에. 주발초. 언제 생깁니까? 주식을 증자할 때 생기는데 액면보다 높게 발행할 때. 감자 차익 언제 생겨요? 감자할 때인데 유상 감자한다면 액면보다 적게 줄 때, 많이 줄 때? 액면보다 적게 줄 때죠, 적게 줄 때. 또는 무상 감자하면 생겨요. 무상 감자하면 얘 생기는 거거든요.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언제 생겨요? 자기 주식 거래할 때 생기는데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때. 우리나라 원가법이잖아요. 우리나라 원가법.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생기죠. 싸게 팔면 처분 손실 생기고. 재평가 적립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재평가 적립금은 이제 발생 안 해요. 이거 거기 읽어보면 나와 있지만 2000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재평가법이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회계학은 뭐가 원칙이에요? 역사적 원가가 원칙이죠. 그럼 토지나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것들은 취득했을 때 가격으로 다 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취득한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가평가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자산들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이 있었어요. 자산 재평가법이라고. 그랬을 때 자산 재평가할 때 생기는 그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게 생길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게 자본잉여금이었는데 이 자본잉여금이었었는데 이제는 발생할 수가 없죠. 이제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지금은 뭐만 있어요? 회사 나가보시면 예전에 발생했던 재평가 적립금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자본잉여금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638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638페이지 여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맨 밑에 전환권 대가와 신주 인수권 대가 있는데 봤어요? 전환권 대가와 신주 인수권 대가 써 있는 거 봤어요 지금? 638페이지 맨 밑에 요 두 가지도 여기 들어가요. 자본잉여금에 이거. 그런데 얘네는 몇 장에서 한다? 12장에서 해요. 그래서 그때 할게요. 넘어가시고. 이익잉여금 보세요. 이익잉여금 잠깐 설명드리고 잠깐 쉴게요. 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무슨 거래에서 발생한다? 손익거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손익거래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모이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이 모인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는 바로 자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뭘 거쳐서 와요. 손익계산서 거쳐서 오죠.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당기, 순이익이 돼서 잉여금으로 오잖아. 이익잉여금. 640페이지. 잉여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요거예요. 여기 5번. 요 잉여금을 두 가지로 어떻게 쪼갰어요 보니까 기처분과 미처분으로 쪼개더라. 미처분. 그래서 기처분 이익잉여금 기처분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게 뭐가 있어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뭐 간단한 건데 아주. 법정적립금이라는 게 뭐에서 정한 걸까요? 법에서 정한 거고요. 임의가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거고요. 미처분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씩 볼게요. 그 바로 밑에 기처분 먼저 보세요. 기처분. 동그라미 1번에 이익준비금. 무슨 법이에요 이게? 상법. 상법이기 때문에 법정적립금. 상법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은 한마디로 하면 현금 배당이고요. 현금 배당할 때 10분의 1 이상 적립해라 이랬어요.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세요. 이거 상법에서. 왜 만들었냐면은 회사가 항상 장사 잘하는 거 아닌데 현금 배당한다는 얘기는 벌어들인 걸 사회로 유출한다는 얘기죠. 주주한테 다 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을 때마다 현금 배당 다 해버리면 회사는 뭐만 나죠? 빈껍데기만 나죠. 빈껍데기. 다 주주가 가져가고. 그럼 회사가 장사를 항상 잘하는 게 아니니까 못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어려워졌을 때 대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 유출하려면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은 적립해놓고 유출해라.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거고 어디에 달할 때까지 하면 자본금의 2분의 1? 자본금 뭔지 알죠?
자본금의 절반이면 큰 금액이겠죠, 그게. 자본금의 절반까지 쌓았다면 의무적으로 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쌓아라. 뭐 이런 규정이니까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법정적립금이라는 거 알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은 혼자 보시면 돼요. 가로 2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같은 말 적어드릴게요. 가로 2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같은 말. 이런 말 나와도 같은 말이라고 알아주세요. 처분 전 이익잉여금. 또는 이렇게도 그냥 아직도 쓸 때가 있어요. 2월 이익잉여금. 그래도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월 이익잉여금. 그 다음 거의 가로쳐가지고 뭐가 돼 있냐면은 미처리 결손금. 미처리 결손금이랑 같은 말도 좀 적어드릴게요. 공부하다가 이런 말 나오면 혼동하지 마세요. 다 똑같으니까. 처리 전 결손금, 처리 전 결손금, 2월 결손금. 이래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지금. 641페이지 처분계산서 나오면서 예제가 나오는데 643페이지 예제 3번 있죠. 그걸 풀어야 돼요. 그 예제를 풀면 다 이제 정리되거든요. 그 예제를 잠시 쉬었다가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